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이거는. 읽어보면 정말 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여쭤보기도 조금 부끄럽거든요. 관공서 갔을 때 그 전문으로 받아주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유난히 뭔가 지적으로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 소외감인 거죠.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좀 배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반이 영어잖아요. 무슨 대기업 다닌다든가 그런 사람들 슬퍼지죠. 평범한 서민들을 울리는 전문 용어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갑자기 뾰루지가 생겨 피부과를 찾은 한 남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스킨4에 퍼스랑 디스차지도 좀 있으시거든요. 히팅 센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푸스툴도 군데군데 보이고 에리세마도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페인 센스도 있는 것 같고 히팅 센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푸스툴도 군데군데 보이고 에리세마도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퍼스랑 디스차지도 좀 있으시거든요. 전반적인 증상으로 봐서는 심상성 좌창이 일심이 되거든요. 심상성 좌창이 일심이 되거든요. 그게 뭐죠? 대체 무슨 병이라는 걸까요? 아무래도 통역이 필요하겠죠. 비배부에 심상성 좌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는 무슨 큰 병이나 아마 걸린 것 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배부라는 것은 콧등이고 심상성 좌창이 보통 여드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내가 콧등에 여드름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알 겁니다. 실제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의학 용어의 자국어 비율이 중국은 무려 90% 이상, 일본도 10%를 넘겼지만 한국은 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단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문 같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또 어떤가요? 한자와 일본식 조어, 끝도 없는 장황한 문장. 판결문을 받아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두세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어가 요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환자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의사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환자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공공언어는 존재 가치가 없다. 최근 법제처에선 법령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술술 잘 읽힙니다. 이렇게 3년 동안 300여 개의 용어를 한글로 바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이 전문가나 또는 정책 담당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국민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가 봅니다. 영국 맨체스터, 이곳엔 전 세계로 언어혁명을 전파한 작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시작한 곳이죠. So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This is a handwritten edit. Currently I'm working on a lease. We go through the document and delete all the jargon and gobbledygook and insert instead plain English alternatives so that the document can be read by, in this case, the tenant who's being bound by the lease. 관공서의 서류부터 보험 약관, 약품 설명서, 심지어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까지 이들의 손을 거치는데요.
이 운동은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1970년대 어느 겨울, 한 노부부가 얼어 죽은 사건이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노부부가 어려운 난방비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결국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죠. 이후 쉬운 말과 글을 사용하자는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We basically worked for, as I say, all the government, including Tony Blair's cabinet. Previous supporters include past Prime Ministers such as Baroness Margaret Thatcher. John Major's been a major supporter of ours. We've also had support from the royal family.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쉬운 영어를 쓰며 무려 500만 파운드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정책을 홍보하느라 쏟아붓던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쉬운 말과 글을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다. 먼 나라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소통 단절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의 언어와 신하의 언어를 아시나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과 계급 그리고 권력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왕이 쓰는 말은 곧 법이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 힘이 아주 강력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차별과 소통의 단절을 불러오는 왕의 언어 그리고 신하의 언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말은 과연 왕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신하의 언어일까요?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독재자도 있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말 하나. 말로 세상을 얻고 국가의 운명까지 뒤바꾼 지도자들. 말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정치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그는 21세기형 지도자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벽을 부수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오바마의 힘, 그 원천은 말이었습니다.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오바마 대통령은 말에 감성, 영혼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본인과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일체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일체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한결같은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왕의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이제 본인은 뭐 과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고, 참모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때는 뭐 국부님, 뭐 어르신네라고 할 정도로 극존칭을 써서 마치 조선시대 말기의 용어들을 상당히 좀 썼을 정도로 극도의 봉건주의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조국의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모색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이제 본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오늘 심심한 사의와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데 소통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권위주의적인 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소통이 수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제와 함께 말로 인한 차별과 소외, 소통 단절은 사라진 것일까요? 여전히 왕의 언어는 건재합니다. 오늘날은 교육 수준과 직업, 경제 여건으로 인한 계층 차이가 새로운 말의 차별과 소통의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소통을 일삼는 왕의 언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애기를 부를 생각 없었어요? 네. 성 가면 같이 가고 혼자는 보낼 생각 없고. 아유 그래 누하고 보내야지. 하다 보면 혼자 안 하시는 분은 먼저도 안 하세요? 정도 I haven't seen something like that. Yeah, I know. I haven't tried. Yeah. I've never tried. Maybe someday. 21세기. 이젠 왕의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려 노력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왕의 언어일 겁니다. 그 21세기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 소통의 대상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말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할 때 내 말이 잘 들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